제가 한창 도박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애틀란틱 시티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와이프는 일 나가고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애들만 데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카지노에서 갔다 오고 나서는 애들이 맥도날드를 먹고 싶다고 갔는데 한 5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다 잃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5불을 가지고 맥도날드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뭐 딴 걸 살 수가 없더라고요. 조그만 햄버거 하나하고 프렌치 프라이즈 하나 사고 애들 둘을 나눠주면서 그러고 먹는데, 애들이 아빠는 왜 안 먹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배 안 고프니까 그걸 먹으라 그러고, 엄청 많은 돈을 잃고 와가지고 허탈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즐거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5불 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생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걸 보고 그때 참 많이 울었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게 상당히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 $5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애틀란타에 사는 토니 L입니다. 저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임을 시인합니다. 제가 했던 도박은 카지노 블랙잭과 증권이고요. 처음 모임에 나온 것이 1990년 5월 11일, 마지막 도박한 날이 2007년 1월 26일입니다. 들어오시고, 형제님이세요? 네, 예, 같이 들어오셨네. 볼티모어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뉴욕의 형제님,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토니 앨리스입니다. 예. 지금 새로 누구 들어오셨습니까? 아, 네, 예, 형제님은 샌프란시스코죠? 저는 2007년부터 애틀란타 한인 단도박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15년째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임은 매주 목요일 8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9시 반까지 미국 전역을 상대로 해서 지금 모임을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 20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책자 20페이지, 21페이지. 이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도박성을 판별하기 위한 20가지 질문인데요. 예, 아니요만 얘기해 주세요. 1. 당신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도박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단도박 모임이 중독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그 치유 방법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 모임에서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항상 도박 중독에 대한 유혹이 없으셨는지, 있으셨으면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다른 도박 중독자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서로 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일상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주 한 번씩 돌아보면서 고쳐나가는 것 같아요.
도박 중독은 병이라고들 모임에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데요. 일단 진행성 정신질환이고 충동 조절 장애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병이기 때문에 모든 병은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약이 있잖아요. 증세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도박 모임에 나와서 그 병을 고쳐가는 과정을 공부를 하고 치유를 하게 돼요. 자기소개 끝나고 일단 저희들이 그 기도문 읽고 책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카지노 간 거는 저는 도박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그때 블랙잭들 할 때. 그래서 그 도박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 동생 하나가 마침 와이프가 한국에 나가 있을 텐데 카지노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처음 갔던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했는데 그 처음에 배팅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모르니까 첫 번째 배팅이 따서 더블을 시키고 또 더블 된 거를 또 배팅을 다 했는데 그게 또 따서 그걸 또 더블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했던 게 15,000불인가 20,000불인가 그냥 순식간에 훅 땄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우연히 따라갔다가 큰 돈을 자기가 따면서 그 희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이게 큰 잭팟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게 중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도박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집에 친구들하고 와서 뭐라 그러죠? 트럼프라 그러나 포카라 그러나 그런 거를 쳐도 뭐 자기가 어쩌다가 따면은 그냥 다 주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겨야겠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박할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한번 따고 난 경험이 있으니까 오니까 계속 그걸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당구 쳐도 한번 거기에 맛이 들려면은 밤에 누워도 저 천장에 당구 테이블이 보이고 공이 보이고 이러듯이 저도 계속 블랙잭 테이블만 보이더라고요. 밤에 환상으로도 나오고 꿈에서도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액션이 돈을 모아가지고 갔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난폭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친 말도 가끔 하고 그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짓말도 너무 거침없이 하고 그런 걸 보고서는 제가 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랬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 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카드를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액수가 작든 크든 처음에는 쓰다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내 몰래 집도 그 명의 변경을 해서 집도 팔아 제끼고 또 자동차도 팔려고 그러고 아내 몰래 또 가가지고 또 일을 저지르고 또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멈췄다가 또 가서 또 잃고 오고 또 심하게 또 그 빚을 지고 오고 하던 게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어느 날인가부터 되게 신경질을 내요. 좀 성질 내고 그리고 자꾸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도박을 가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구나 이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왕창 싸워요. 그렇게 이제 트집을 잡다 보면 그래서 왕창 싸우고 나면은 꼭 도박장에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네가 나를 안 긁었으면 괜찮았는데 네가 나를 긁어서 아 이게 사이클이구나, 이게 도박 중독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알게 됐었죠. 바닥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단계가 되었을 때 그때 아내한테 얘기하고 다 털어놓고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얘기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겁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혼당할 거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집안에다 얘기하면은 이제 자식 취급도 안 할 테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까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빚이 많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갚을 능력은 없었고 그러니까는 아버님한테 전화를 바로 했죠. 집사람이. 저는 집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얘기 말라 어떻게 알아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애틀란타에서 단도박 가족 모임을 이끌고 있는 멜로디라고 합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9시에서 10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을 돌볼 기력이나 뭐 여유가 전혀 없는데요. 사실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은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힘든 거,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통계를 보더라도 가족들이 자살하는 비율도 높고 가족들이 먼저 기진맥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가족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디로 가지고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없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불문율도 있고 그러면서 이 남편의 그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도박에 관련된 일상생활이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치유라는 게 제일 먼저 자기의 안에 있는 거를 갖다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전혀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를 꺼내는 계기가 되고요. 그런 테크니컬한 걸 배우는 거죠. 이런 경우에 도박자들은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심리 상태가 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도박병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그 도박병에 대해서 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커스할 수 있고 또 가정에 대해서 포커스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도박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커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도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이해하고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1990년도에 일이 너무 커지니까 아버님이 한 5번째 됐을 때는 아버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빚을 갚아주면서 매년 너가 이렇게 빚을 지고 하면은 이제는 이거를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부자의 연을 끊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에 이제 와 계시면서 저하고 얘기하고 마지막 빚을 갚아주면서 이제는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부자연을 끊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기도 하고 참회도 하고 아버님한테 이제 다시 안 한다는 각서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떠나셨는데. 뉴욕 공항에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한 3,000불을 저한테 주시면서 집사람한테 갖다 주고 생활비로 써라. 그러고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떠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계시는 동안에 안 한다고 확답을 하고 안 하려고 나도 노력을 하고 의지를 보이고 그랬는데 그 돈을 보자마자 눈이 또 휙 돌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애틀랜틱 시티를 거쳐서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집으로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애틀랜틱 시티를 또 가게 돼서 그 3,000불을 다 잃고 내려오게 됐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아내가 아버님하고 통화하고 3,000불이 날라갔다는 걸 알고 이제는 이거는 도무지 못 살겠다. 이혼을 하자. 그리고 이혼 이제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는 나하고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부자의 연이 끊기고 저는 이제 이제는 끝이구나. 그때는 이제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사람은 더 이상 바닥이구나. 더 이상 이 사람을 믿고 산다는 거는 끝난 일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렇게 딱 젖혀야지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끄집어낼 데도 없고
내가 갚을 능력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용서를 해달라는 그것도 염치가 없는 짓이고, 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지만 그냥 이 사람들을,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가 없는 게 더 편안하게 잘 쓰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한 두서너 번 시도하고 막판에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아내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박 중독이면은 미국에는 갬블러즈 어노니머스 그 모임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모임처럼 거기 가면은 중독 치유 방법을 알고 치유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 기회를 저한테 줬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GA 모임이라는 데 가보자. 그래 데려가서 가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눈을 떴죠. 중독이라는 게 진행성 정신질환이고 충동조절장애병이고, 거기 계신 선배들이 나보다도 더 심한 중독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고, 그 비참하게 살다가 회복돼서 지금 상담도 하고 행복하게 편안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분들을 쫓아서 이 모임에서 회복돼야 되겠다. 아이고. 힘드세요? 아, 힘들지는 않은데 옛날 생각하니까는 좀 예. 멍하네. Hi, Tom. Hey, yeah. I'm glad to see you again. Yeah, same Yeah. here. So you feel better I'm now? feeling better. Oh, It's only great. 2 months. I probably need 4 months to Good. feel better. I pray for you every day. Yeah, appreciate So it. I want to see your meeting. Wherever you go, I want to attend more meetings to spend time with you. Yeah. 탐엑스 형제님은 제가 도박 중독으로 힘들 때, 단도박 모임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뉴욕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동네 그 GA 미팅을 처음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2 미팅을 다니면서 이제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40년이 넘게 계속 지금도 다른 GA 멤버들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I think Moon called and talked to Maria, and I think that's how he came that same night or the night after, and he seemed to be very willing to get better. So and we went to meetings together until he moved to Atlanta. Because of this GA meeting and Gamma meeting, otherwise, 그 당시에 또 한 분 밥케이 형제님은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고 힘들 때 집에 와서 우리를 태워서 모임을 이제 함께 가면서 이 모임이 어떻고 또 어떻게 치유되어 가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밥 S 돌아가신 분하고 밥 K, 그다음에 탐 S 지금 이 형제님하고 생명의 은인이죠.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o have family behind you because Addict. So we really appreciate it. Yeah. whenever he gave therapy, he gave good therapy. He was honest. It come from the heart, And no, he did a good job, and he was willing to help others too, and be part of different functions that we had in GA. It's not only for himself; it's a family-orientated
recovery program. And we used to do Christmas parties and things like that to make people feel welcome by others. And he was always part of it socially. And same with Moon. She went to Gamanon with my wife for a lot of years. So. And we have the regular meeting like we always do. And we have about 20 members. So Every night is run, two things run. Zoom meeting. 근데 이 두 분이 심한 도박 중독, 저보다도 이제 더 심한 도박 중독에서 뭐 칼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 도박을 하시면서 어렵게 끊고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내려와서 이제 모임을 마침 열었는데 이분들이 리더였고 제가 사경을 헤맬 때 이 모임을 마침 만나서 와서 이분들 도움으로 또 이분들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그 치유 방법을 따라서 단도박 모임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치유가 된 거죠. He's done a good job, you know, doing what he's doing. He's helping a lot of people. He's helping them. Every time he helps someone else, he helps himself. Gives himself more confidence in the fact that he could stay away from gambling. So. 단도박 모임에 나오면서 그 선배 협심자님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들이 치유되어가는 나의 롤 모델이구나 하고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또 모임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단도박 모임에 나가면서 처음에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은 도박을 안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돈이 조금씩 쌓이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포커스가 우리 자녀들한테 맞춰지더라고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단 일 끝나면은 무조건 애들하고 놀았어요. 학교 생활하는 거 도와주고 돌아다니고 숙제 같이 하고 같이 놀고 너무나 중요할 때 애들이 아빠하고의 즐거운 추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이제 회복이 되어가면서 잘해주기 시작했고 (9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단도박 모임이 있기 전에는 옹졸하고 너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고 교만했는데 단도박 모임에 나오면서 모든 게 깨지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편한 거를 찾기 이전에 아내가 무엇을 원하지 또 자녀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먼저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단도박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단도박 모임을 통해서 도박도 끊게 됐지만은 무엇보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남편이나 아빠가 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그런 회복되는 그 생활들을 해온 것 같아요. (1999년도에)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그 펀드들이 뮤추얼 펀드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스탁 마켓에 들어가게 됐고,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게 카지노에서 그 블랙잭을 해서 카드로 빠진 거라 주식이 중독된다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저는 슬그머니 그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매일 주식 시장을 보게 되고, 또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계속적으로 배팅을 하다 보니까는 카지노보다도 더 크게 배팅을 하고 돈이 흐르고, 제약회사들, 그 FDA 승인받고 이제 이러는 회사들인데, 마침 하나의 그 당시에 에이즈 약들이 개발되던 상태인데, 에이즈 약이 처음에 개발돼서 한 회사가 이제 조만간에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다가 좀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결국은 10배, 20배 뭐 이런 식으로 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불어난 걸 보고, 이거 주식은 잘 투자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도박보다도 더 빨리 돈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몰랐어요. 그때 9년 동안 워낙 성실하게 했었고, 그리고 가정에 너무 충실하고 그래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단도박 모임에서 9년 동안이 치유되어 가면서, 이제는 뭐 9년 동안 치유가 됐는데 이제는 도박을 안 하겠지. 그리고 카지노는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컨설팅 하면서 출장도 바빠지고 회사에서 일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단도박 모임을. 그러다가 보니까는 완전히 단도박 모임을 안 나가기 시작했고, 또 회사 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교회 생활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런 그 영적인 생활이 모든 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혼자 1년 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때 주식을 카지노처럼 생각하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 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는,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 몰래 주식으로 조금씩 다 날리고 있었죠. 한번 재발을 하니까는 옛날 과거의 도박 중독자로 바로 진행이 돼 버리더라고요. 저는 애틀랜타에서 심리치료 상담하는 데이비드 킴입니다. 릴apse가 안 하는 사람 거진 없어요.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아요. 리터처 본다면은 한 90%가 릴apse를 한다 그래요. 근데 리커버리 모델을 본다면은 그 릴apse 자체가 part of the recovery라고 볼 수 있어요. 릴apse를 됐다고 리커버리가 끝난 거 아니에요. 릴apse 하면서 리커버리 되고, 리커버 하면서 릴apse도 돼요. 근데 이게 릴apse 돼가지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또 리커버리를 가는 사람이 있죠. 되게 재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트리트먼트를 안 하고 있어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가 있고, 이게 혼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팀이 필요해요. GA, Gamblers Anonymou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Faith Community도 필요하고, 그리고 Therapy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식구들이 참 중요해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깊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탕,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 어떤 사람은 커피. 그래서 나는 중독자라는 거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 진짜 힘든 사람, 뭐 지금 막 솔 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중독적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무의식으로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독자라고 그걸 나쁘게 보고 쉐이밍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모임에 나온 1990년대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2006년에 다시 빠져나올 때는 멈추고 싶더라고요. 단도박 모임에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방법도 알고 나는 멈추고 싶고 알리고 싶고, 이런데 겁은 나고. 중독이 진행성 정신질환병이고 또 충동 조절 장애병이기 때문에 어떤 도박을 하고 싶다는 그 충동이 들어오면은 보통 사람은 그냥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해야지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조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충동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는 내가 안 하려고 내 자신과의 싸우면은 이게 막 혐오스러워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행동을 자꾸 하고 또 도박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괴감이 엄청 많이 들어요. 자멸감, 자괴감,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주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오면은 이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 못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구역질이 나요. 그 하려는 행위 자체도 구역질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정신 차리고 나와야지 생각하면서 내 자신하고 싸우다 보니까 왜 나는 멈추질 못하지? 이렇게 멈추지 못할 바에는 나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죽어야 되는가 보다, 나 같은 놈은. 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주식으로 다 날리고 있다가 결국은 카드비까지 지면서 그러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20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출장 갔다가 호텔방에서 이 사람이 요세미티 간다고 뭘 찾는다고 제 가방을 뒤지다가 거기서 카드가 10몇 개가 나오는 걸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1990년대 일어났던 일이 또 똑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혼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젠 끝이구나. 세상이 끝나는 거죠, 저는. 또 용서를 빌 그런 단계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분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이제 카드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알았죠. 이게 또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았으니까요. 배신감, 뭐 슬픔, 뭐 이런 걸로도 감정으로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었죠. 완전히 갈라서서 내가 애들 키우고 애들 대학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포기했었죠. 예. 이 1990년부터 다시 다 회복해놨던 쌓아놨던 거를 7년 동안에 주식으로 야금야금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90년대 그 상태로 그 바닥으로 간 거예요. 2007년에. 그러니까 미치죠, 아내가.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혼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 10년 전에 안 한다고 했는데 10년 후에 또 이렇게 도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면은 10년 후에는 60이 넘고 또 그때 터지면은 그때는 엄마 회복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50 초반에 헤어져라. 그리고 중독은 치유되는 병이 아니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들이 관리를 할 테고 엄마는 엄마대로 도와줄 테니까 헤어지라고. 자식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죠. 아빠가 1990년대 단도박 모임을 열심히 다니면서는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동안에 7년 동안에 이 도박을 안 해서 다 치유가 된 줄 알고 모임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직장이 바빠지니까는 맨날 출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물질적으로만 산 것 같다. 아빠가 다시 모임에 나가면서 평생 모임에 나가면서 제가 치유한다는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한번 다시 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줘서 다시 애틀란타에 있는 미국 단도박 모임을 월요 모임, 일요일 디캡 카우니 모임, 월요일날 노크로스 모임, 거기를 나가면서 이제 1990년대 그런 심정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 컨설팅 하는 잡이라 이제 통계 컨설팅을 하니까 휴스턴으로 갔다가 보스턴으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볼티모어 가고 막 출장 다닐 때마다 그 미국 모임을 찾아가지고 그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출장 다녔는데도 미국의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모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그 단도박 모임을 살겠다고 제가 나간 게 그게 이제 치유의 또 근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임의 그 하는 방식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하고 가는 데마다 좋은 모임도 있고 나쁜 모임도 있고 제대로 안 되는 모임도 있고 가면은 시간 낭비하고 오는 모임도 있고 어떤 데는 야, 참 너무 고마운 모임이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모임에서 많은 걸 배우고 한국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한인들을 위한 도박 중독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한인들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에 애틀란타 한인 단도박 모임을 만들어서 그 미국 모임에 내가 나가는 것보다도 한국 분들 오시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인도하면서 같이 치유되는 게 좋겠다 해서 2007년 6월부터 애틀란타 한인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임을 계속 평생 나간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남도 도와주고 저도 치유하니까 지금 이제 15년 동안 진짜 모임을 통해서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이 맞은 거죠. 예.
그렇게들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를 겪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 그런 심정을 알고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는 분들도 겪는 게 우리가 겪었던 거하고 똑같이 겪어요. 근데 참 사람이란 게 신기하죠. 겪은 걸 똑같이 겪으니까는 그 사람들도 알고 나서 미리 예방이 돼서 안 하면 좋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겪어놔야 우리들이에요.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알려줘도 에이, 내가 그렇게 걸릴 것 같아. 난 그걸 지금 하고 있어도 나는 멈춰. 그런데도 계속 하다가 10년이 지나서 지금 다 읽고 나서 지금 찾아와요. 살면서 참 마음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참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중독자들이 대부분 그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가시 같은 게 지금 있어가지고 거의 미친 상태야.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완전히 매섭돼가지고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빚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처음 큰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막 물어봐요. 도박 중독자들은 비참하게 살아요. 도박 중독은 이 액션에 대한 행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멀쩡해요. 그 다음에 웃고 다니고 이러면 속으로는 문드러져서 걱정되고 이래도 겉만 멀쩡해서 착한 척하고 이러고 다니면 저 사람 괜찮구나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자기는 가서 그 행위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은 물질 중독이니까, 알코올 중독, 물질 중독이니까 그 사람들은 신체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하니까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자꾸 치유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도박 중독은 멀쩡하니까 자기가 속은 문드러져도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려고 방법도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보다도 우리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 중독이 더 무섭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모임에 나오는 게 내가 도박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바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이제 나는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9년 동안에도 배웠고 재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예, 그럼 책자 읽도록 하죠. 선생님 페이지 5페이지 먼저 읽어주시죠. 모임은 1957년 1월 남자가 우연히 만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소망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중독 치유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도박 중독이나 다른 중독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게 첫 번째는 중독 치유에 대한 일은 제 스스로 제가 먼저 치유되는 게 첫째인데, 이런 일을 함으로써 치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치유를 위해서도 평생 지금 단도박 모임이나 치유 프로그램들을 유지를 하면서 딴 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도박을 함으로써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 3. 도박이 당신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까?
은퇴도 하게 되고 저 집에서 다리가 아파서 몸이 안 좋은데 2층 집이니까 단층으로 옮기자 그랬는데 또 이 집을 턱 오던데 이 집도 우연치 않게 이 집이 떨어지고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화 와서 여기 와서 앉아요. 그러면 앉으면은 여기만 앉으면은 저기 보면서 이 사람들 가족들 와서 상담할 때 그냥 여기서 안 떠나 안 가요. 그리고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펑펑 울고 그러고 가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다 주신 게 우리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역을 계속 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게끔 어떻게든 이 일에는 평생 몸을 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